여러분, 만약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법정에서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의 중심에 서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 아주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제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실. 네, 바로 법 왜곡죄가 가져온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26일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 모든 게 진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법 왜곡죄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사법부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 왜곡죄, 말은 좀 어려운데요.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 또 수사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부당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잣대가 사법 판단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어떤 행동들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법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 둘째, 아예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거. 그리고 셋째, 불법 증거를 쓰거나 증거도 없이 유죄를 때리는 행위. 한마디로 사법정의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대 징역 10년. 이건 판사와 검사의 법복에 아주 무거운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엄청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법이 과연 억울한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휘두르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인 칼일까요?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권력을 함부로 쓰는 판검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패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법이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법부가 이제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능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족쇄가 별 거라는 격렬한 반발을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직 변호사협회장 13명이 낸 성명서가 이 우려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부를 위험한 도구. 이게 그냥 판사의 독립성 문제를 넘어서요. 법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지배로 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사실상 법치 붕괴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첫째, 법 왜곡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는 거죠. 둘째, 처벌이 무서운 판사들은 소신 있는 판결은커녕 그냥 안전하게 옛날 판례만 따라가는 기계적인 재판만 할 거라는 우려. 그리고 아마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재판에서 진 쪽이 앙심을 품고 판사나 검사를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보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게 독일의 법 왜곡죄인데요. 이것도 비판이 많아요. 사실 독일의 이 법은요, 나치라는 반인륜적인 독재 정권에 빌붙었던 사법부를 단죄하기 위해 만든 아주 예외적인 역사적 산물입니다. 이걸 지금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가져온다? 이건 역사를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거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자, 이런 이론적인 논쟁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미 그 거대한 파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파장은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거셌습니다. 보세요. 법이 통과되고 불과 닷새 만인 3월 2일에 벌써 1호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이 처음이니까 수사 지침도 없어서 허둥대고 한마디로 사법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1호 고발의 칼날이 향한 곳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법부의 심장, 대법원장이었어요. 법이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최고 수장을 겨냥했다는 거. 와, 이건 앞으로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섬뜩한 예고편 같았습니다.
이 파장은 법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처벌을 걱정해서 몸을 사리게 되면 기업들이 과감하게 내리는 경영 판단도 쉽게 배임이라고 단죄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경제 활력이 뚝 떨어지겠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끝낸 사건마다 보복성 고발이 쏟아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법의국죄라는 단 하나의 법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의 운명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법의 등장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법치주의가 뭘까? 사법부의 독립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통제하려는 칼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칼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